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좀 저항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나쁘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신고가 종목들, 좀 큼지막한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뭐 여러 번 추천드리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가죠. 뭐 한국항공우주부터 해서 우리 대표적인 방산주들 모두 다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주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해서 그렇지 실제로 뭐 시가총액 무량주들 뜯어봤을 때뭐 괜찮은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하고는 지금 시장이 좀 관계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전자에 대한 동향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종 코스피 지수를 보실 텐데요. 자,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지난 저점 이후에 매우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저항에 걸렸어요. 저항에 걸려서 확 뛰어 오르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오르는데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왔죠. 87만 8천 원.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 시간의 특집이었죠. 지난 시간에 방산주 특집으로 다뤘죠. 과연 방산주 더 오를 것이냐? 뭐 결론적으로 방산주 더 오를 거라는 거고, 방산주는 더 올랐고 그렇게 얘기 드리고선 더 오를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유튜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죠? 지난주 맞죠? 가끔 뭐 날짜는 헷갈릴 수도 네,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 맞죠? 그쵸? 지난 일주일 전. 아무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뭐 주가가 이렇게 잘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오늘이야 좀 부진했지만은 이번 주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부진하죠. 너무 가장 이제 물론 2차 전지가 더 안 좋긴 하지만 좀 약간 보면은 안타까워요.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주가가요. 반도체 시장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나쁘지가 않잖아요. HBM 성장성으로 인해서 하이닉스도 좀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나스닥이 좀 애매하죠. 엔비디아 주가가 PER이 너무 높았었죠. 아직도 엔비디아는 40배의 PER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4.5배 정도의 PER이죠. 거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10배가 차이가 나요. 엔비디아하고. 근데 이제 엔비디아 나스닥 역시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엔비디아도 반등을 했고요. 근데 정점에서는 좀 멀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랐었던 과거, 주봉 차트 잠깐 보실 때요. 이렇게 급상승할 때 엔비디아의 PER은 100배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았었죠. 그쵸? 그런데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못 오르는 것이냐? 일단 자금이라는, 글로벌 자금이라는 증시 자금은 당연히 쏠립니다. 월등히 나스닥으로 쏠려 다녔고, 나스닥 IT로 쏠렸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처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들어갈 돈 빠에야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갔었고,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쪽으로 월등히 유리하다고 SK 하이닉스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선 그냥 엔비디아에서 수요를 해야지 HBM이 팔리니까 거기랑 연동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과거 이제 우리 2차 전지 제조업체하고 리튬 업체하고 주가가 좀 다르게 올랐었죠. 2차 전지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리튬주들이 급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HBM에서 강점을 두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여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랑 묶여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계속 좀 안 그려져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는 비즈니스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물론 계속해서 뭔가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뚜렷하게
개선이 될 건지에 대한 모호함,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 구미에는 그렇게 딱 와닿는 것 같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하고 차별화될 거고요, 주가가.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나스닥과 SK 하이닉스는 또 주가는 차별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은 사실상 지수 영향력이 있는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으로 가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어차피 코스피 지수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가파르게 오르기는 힘들다는 거죠. 지수가 막 가파르게 가기는, 사실상 막 가파르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랐던 걸 보면은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삼성전자는 죽어 있고 다른 종목들, 조선, 뭐 금융, 방산, 이런 종목들이 이 반등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 반등을 주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었더라면,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겠죠. 이미 뭐 2800선에 가까운 정도로 지수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속해서 코스피에 존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무게를 너무 두고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고 투자를 할 시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목들을 좀 파고 들어야지 될 거고요. 괜찮은 종목들은 충분히 시세를 끌어준단 말이죠. 그게 바로 방산주잖아요.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진짜 몇 차례 언급을 하고 몇 차례 추천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부터 해서, 그쵸? 재작년부터. 자, 오늘 그래서 주제도 결을 좀 맞춰서 2월 14일 날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좀 숨은 종목 찾기로 해서 추천을 드렸죠. APR이에요. 2월 14일 날 녹화해서 추천을 드렸으니까는 이제 뭐 한 5만원 정도 되겠죠? 그쵸? 가격이.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주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단계에 있을 때니까는요. 그쵸? 요 전이구나. 네. 2월 14일이면 더 하단인가요? 요쯤 있을 때잖아요. 사실상 아직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모호할 당시죠. 그쵸? 그럴 때죠. 2월 14일이 요 날이고, 이게 다음날 월요일이고, 이때 그 숨은 종목 찾는다고 2월 14일 날 유튜브 녹화 올렸던 거 한번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숨은 종목으로 공개한 종목이 APR인데, 이때 추천드릴 때 내용들은 ARP인가요? ARP? 디바이스가? 메디큐브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해외 시장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드렸고, 특히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잘 팔리고 있고 제품 마진이 좋기 때문에 또 마케팅을 어떻게 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 해외 시장에서 성장하는 부분.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확 더 올랐잖아요. 그쵸? 거의 2배 오른 거죠. 이때 추천을 드리고선.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요 분위기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분위기 때 기술적 분석으로만 추천을 했다면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죠. 그쵸? 저항권에 진입한 상황이고, 오히려 저항권에 들어온 상태이고, 그리고 또 지수를 생각을 한다? 그것도 좀 애매할 수 있고요. 화장품 섹터를 생각을 하든지, 확연하게 지수하고 섹터별로는 차별화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주도 그렇고 조선 관련주들도 움직임도 좋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처럼 금융주들 흐름도 지금 미래에셋은 스펙이 많아가지고 금융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가 가지도 않는 2차전지라든지 그런 삼성전자 가지도 않는 종목들 붙들고선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갬블이 돼버리는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나치게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손절매하고 나면은 급등하고 매수하고 나면은 또 그 자리에서 쭉 미끄러져 버리고 이게 기술적 분석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약점일 수 있죠.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역이용 당하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려서 들어올 타이밍에 큰 매물들이 나와서 밀려버리고 그리고 지지를 이탈한 시점에서 그 매물을 오히려 큰 손에서 받아내면서 지지를 만들어서 발판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는 차트 왜곡 현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통한다는 거는 볼륨이 아주 커야지 되는데 그 볼륨이 아주 커야지 된다는 것도 이게 어떤 특정 개별 종목에서 몇몇 세력들에 의한 그런 수급 놀이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통계를 이용을 한 것인데 이것이 볼륨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뢰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개별 종목들을 이렇게 놓고 따져서 본다면 사실상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 분석으로 주식해서 수익을 많이 낼 거다. 여기 플러스 알파로 심리 영향까지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일례로 기술적으로 볼 때도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다가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심리적으로 편하게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도 왜곡이 되고 있는데 더해서 심리적인 영향까지도 영향이 되다 보니까는 실제로 차트만 믿고 투자했을 때 승산이 있는 거는 초단타? 그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투자가 아니라면 실제로 우리 뭐 유튜브 인사이트에서 다루는 종목들 보시면 다 굵직한 종목들이 많아요. 사실상 API 같으면은 여기서 다루는 종목들 중에서 작은 종목에 속하죠. 뭐 좀 그렇게 얘기하기 애매한 게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거의 뭐 1조 가까우니까 9,785억 그렇게 매출이 예상이 되네요. 아마 계속해서 좀 매출이 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의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국내 매출 비중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역전이 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숨은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거의 2배가 오른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여유 있게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수익도 좋고 확률도 높고 편안하고 이런 투자가 있는데 왜 이제 맨날 가지도 않는 종목들 붙들고 그러니까 제발 그 PBR, PER 저 PBR 종목이고 저 PER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PBR, 저 PER, 저 퍼주도 저 PER 종목이라는 것도 추세가 잘 만들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과 더불어서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서 저평가를 따질 수 있는 거죠. 주가 추세도 내려오고 있고 실적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PER이 단순히 낮다는 것만으로 저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접근을 해서 수익 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먼저 봐야지 돼요. 뭐 한국의 제가 방산주 추천을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수십 차례 유튜브 통해서 추천을 드리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좀 단순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성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시고,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또 GNC 에너지를 뗄 수 없겠죠. AI 종목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뭐 AI 소프트 관련된 종목들 사실상 불투명한 게 많거든요. 근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 자체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상 발전 설비 그런 쪽이잖아요.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력 설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 AI 때문에. 근데 실제 그것과 관련된 발전 설비를 하고 있다면 언제부터도 수급은 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모델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식 얼만큼 좀 시장에서 히트를 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음원 차트라면 실제로 그 노래들을 보자는 거죠. 노래들을 들어보고 노래 제목만 보고 기획사만 보고 그 누가 어떤 가수 기획사 노래 제목 그것만 보고선 이게 1등을 할 노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럼 노래를 직접 들어보고선 아 이거 노래 진짜 좋네. 반응도 보고 이 노래에 대한 반응도 실제로 보고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좋은 노래인지 안 좋은 노래인지 대중적으로 좋은 노래인지 안 좋은 노래인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가사만 보고 제목만 보고 노래는 듣지도 않고 누가 불렀는지 보고 어느 기획사인가 보고 그 노래가 히트칠 건지를 맞추는 게 바로 우리가 그냥 차트랑 그냥 뭐 PER, PBR 이 회사에서 지금 보여지는 과거 지표지만 재무지표는 어차피 과거 지표잖아요. 재무지표 보고 투자하는 것 이거는 똑같아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진짜 노래 들어보지도 않고 노래 가사랑 제목만 보고선 히트할 거다 안 히트할 거다라고 맞추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들어봐야지 될 거잖아요. 이 노래가 좋은 노래인지 아닌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상품을 팔고 어떤 영역에서의 비즈니스가 있고 그것에 대한 성장성이 어떻고 산업의 성장성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본 이후에 차트가 어떻고 그 종목의 차트가 어떻고 그리고 기업의 재무가 어떻고 저평가 여부가 어떻고 그거를 따져서 매수 결정을 내려야죠. 근데 반대가 되잖아요. 차트 먼저 보고서 차트 좋네? 사도 되나? PER 보고 PBR 보고 뭐 하는 회사야? 이런 거 하는구나. 괜찮네. 매수. 이건 차트 보고 매수한 거지 기업 보고 매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는 순서가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종목을 보는 걸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뒷땅만 치는 거예요. 계속. 미스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가 나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기업, 그 기업의 특정 비즈니스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서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실적을, 그러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나?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이 회사 주가 흐름은 어떻지?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가야지, 이거를 거꾸로 차트 보고서 종목을 본다면, 그러면은, 우리 API 같은 종목들 어떻게 잡아요?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권에 밑에서 잡을 수가 없죠. 정확권이 걸려 있었거든. 근데 이미 이게 우리가 살 수 있을 때쯤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을 때쯤 그러면 벌써 7만원 8만원 돼버리잖아요. 그럼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그동안 이 인사이트 투자 전략을 통해서 종목들 발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항상 얘기 드리는 건 그거예요. 최근에 트렌드는 그래요. 산업의 성장성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그게 명확해야죠. 그리고 뜬구름 잡는 게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수주가 잘 되는지 실적이 잘 나오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지금 뭐 바닥을 기던 아니면 추세 안 좋던 그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머지않아서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 있어도 더 오른단 말이에요. 결국에 차트가 알려주는 거는 지금 주가가 얼마냐,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통계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말이죠. 확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확률이 지금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오늘 의미에 대해서요. 자, 그동안 너무 추천주를 계속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 하루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렇죠? 다음 주는 또 숨은, 혹시 이런 API 같은 숨은 종목이 있다면 찾아보겠고요. 숨은 종목이 없더라도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